내일 새벽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립니다. 단 몇 시간 뒤 전 세계 시장은 요동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금리는 한 번 내리고 올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 파도를 어떻게 서핑하듯 타느냐가 투자 성과를 갈라놓습니다. 페드 발표는 하루짜리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달리오, 버핏, 막스는 말합니다. 돈은 이벤트가 아니라 사이클에 올라탄 사람에게 간다고요. 오늘은 세 거장의 조언을 통해 금리 사이클 속에서 한국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진짜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재 국면. 둘째, 3명의 투자 거장이 금리를 바라보는 프레임. 셋째, 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실전 대응 전략. 그리고 마지막엔 금리 사이클 속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까지 공개합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약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7월의 2.7%보다 높아진 수치로 물가 둔화 기대에 비해 상승폭이 컸습니다. 근원 CPI, 즉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약 3.1%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고용은 8월 신규 고용 증가폭이 약 2만 2천 명에 그쳐 매우 둔화된 모습입니다. 실업률은 약 4.3%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7월 소매 판매가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할 경우 전월 대비 0.5% 증가했지만 소비자 심리와 지출 의향은 완만하게 둔화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물가는 여전히 연준 목표보다 높고 고용과 소비에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금리 사이클이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3명의 투자 거장이 금리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시각입니다. 브리지워터를 세운 레이 달리오는 빅 사이클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 각국의 금리와 부채, 인플레이션 흐름을 비교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와죠. 달리오에게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사이클의 언어입니다. 달리오는 그의 책 How Countries Go Broke: The Big Cycle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채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 초기에 시장은 장기 금리가 주도하는 금리 상승, 통화 약세, 그리고 정부의 단기 부채 발행 확대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즉 시장은 단기 금리 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금리 사이클 전체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상기에는 현금과 채권이 유리하고 주식은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인하기에는 성장주와 리스크 자산이 반등하죠. 그래서 달리오는 발표 하나에 휘둘리기보다 큰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시각입니다. 장기 투자자의 대명사인 그는 금리를 자산 가격의 중력에 비유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버핏은 금리가 경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모든 자산이 중력처럼 끌려 내려가고 낮아지면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버핏은 언제나 상대 가치를 따졌습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채권보다 높은가 아니면 현금이 더 안전한가? 이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버핏이 금리 서핑의 핵심입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단순히 주식이 좋다라고 접근하기보다 채권과 예금 대비 주식의 매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금리 방향 자체보다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 버핏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하워드 막스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메모 작성으로 유명한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업자이며 채권과 부실자산 투자 분야의 권위자로 꼽힙니다. 그의 글은 워런 버핏조차 항상 읽는다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금리 발표 직후 시장은 늘 과도하게 요동칩니다. 동결이 발표되면 실망 매도가 쏟아지고 인하가 나오면 환호 매수가 뒤따르죠. 하지만 막스는 이런 단기 반응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심리적 과잉을 경계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investing.com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엔비디아 뉴스가 발표됐을 때 뉴스 자체보다 시장의 반응이 훨씬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열과 군중 심리를 경계하라는 것이 막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환율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면 원화는 약세로 기울 수 있고 인하가 단행되면 원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달러 ETF나 원달러 환율 ETF를 통해 환율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화 강세 구간에는 수출주, 즉 자동차, 조선, IT, 하드웨어 같은 종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섹터 전략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의 무대가 다시 열립니다.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만 성장성이 높은 업종이 대표적이죠. 반대로 금리 동결이나 고금리 유지 구간에서는 고배당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리츠 같은 방어형 자산이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은 ETF 전략입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코덱스 국고채 10년, 금 ETF 같은 안전자산을 기본 포트폴리오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성장주 사이클 반등을 노린다면 반도체 ETF, 2차전지 ETF,
혹은 미국의 QQQ 같은 나스닥 추종 ETF도 고려할 만합니다. 즉, 금리를 단순히 예측하려 하지 말고 각 시나리오에 맞는 플랜 B와 플랜 C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환율 섹터 ETF 세축에서 균형 잡힌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경계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이벤트 베팅입니다. 금리 발표 하루 전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예상을 빗나가면 하루 만에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함정은 뉴스 헤드라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동결이면 실망 매도, 인하면 환호 매수, 이런 단기적 움직임은 거장의 말대로 결국 심리적 소음일 뿐입니다. 레이 달리오, 워런 버핏, 하워드 막스 세 사람의 조언은 다르면서도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사이클은 길고 이벤트는 짧다. 진짜 돈은 이벤트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이해하고 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새벽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요한 건 단순히 동결이냐 인하냐가 아니라 그 배경과 사이클을 어떻게 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방어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뉴스코스는 단기 이벤트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지난 수소 영상이 5,000뷰 이상을 돌파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한 단계 심화된 주제, 수소 투자 7원칙을 다룹니다. 수소가 어떻게 금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코스에 대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